지금까지는 외부 피폭 선량 평가에 대한 걸 고민했었고, 이제부터는 내부 피폭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방사선에 대해서는 직접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연간 섭취 한도라는 개념인데, 어떤 특정 핵종을 섭취했을 때 유효설량이 20mS가 되는 양을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각 핵종별로 트리튬의 연간 섭취 한도 몇 베크렐, C14의 연간 섭취 한도 몇 베크렐, 이렇게 다 정해놓으면은 섭취량만 계산을 하면은 이 유효설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유효설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설량 한도인 연간 50mS나 5년간 100mS가 아니라는 점,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설량이 20mS입니다. 연간 섭취 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이하면은 통과, 넘으면 아웃 개념이 아니라 이걸 참고해서 최대한 줄여라, 가능한 한 줄여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화를 해라는 개념입니다. 이 유효설량 20mS라는 개념은 실제로 결정론적 영향의 위험이 있는 레벨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영향이기 때문에 확률론적 영향의 위험을 합리적 수준에서 최소화하라 라는 목표를 정한 게 연간 섭취 한도입니다. 이 연간 섭취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핵종의 화학적 성질과 그 물질의 인체 흡수율, 그리고 인체 내부에서 머물렀다 나가는 배출률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순하게 이 농도만 가지고 굉장히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불활성 기체나 이렇게 안정된 화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활성 기체나 트리튬 같은 경우는 체내 흡수가 되지 않고 허파에 들어왔다가 날숨으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섭취가 안 되므로 연간 섭취 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섭취가 안 되니까. 자, 다음 유도 공기 중 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직접 섭취한 것과 다르게 인간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 내에서 이 모든 핵종들의 농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즉, 어떤 농도에서 연간 20시간 근무하면은 이게 바로 연간 섭취 한도에 이른다. 즉 20mS에 이르는 농도를 미리미리 정한 겁니다. 이건 인간이 근무하는 시간과 체형, 호흡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기준은 연간 2000시간 근무한다는 기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시간당 1.2 미터 3승의 공기를 사용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가정의 이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 시간이 작업 시간이 2000시간보다 짧아질 경우, 예를 들면 연간 1000시간만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제 유도 공기 중 농도보의 2배의 농도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만이 이 연간 섭취 한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간당 호흡량이 적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호흡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문제를 내더라도 연간 시간이 2000시간이거나 여기서 그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제시해 줍니다. 연간 섭취 한도와의 관계는 이 작업 시간과 호흡량을 곱해서 나온 2400분의 이 연간 섭취량 한도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 값을 외우는 게 더 차라리 수월합니다.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연간 섭취 한도를 2400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2400은 사실 작업 시간과 호흡량의 곱이다.
이 연간 섭취 한도는 단위가 100큐렐인데 2400은 호흡량이기 때문에 시간 곱하기 미터 삼승 아워니까 미터 삼승만 남게 됩니다. 2400은 미터 삼승 단위다. 따라서 연간 섭취 한도의 단위도 100큐렐/미터 삼승이 된다 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섭취 한도는 20mSv, 유동기중 농도는 이 연간 섭취 한도 나누기 2400입니다. 이 연간 섭취 한도의 경우에 체납수가 되지 않으므로 연간 섭취 한도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 불활성 기체도는 인간의 허파에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허파의 내부 피폭이 아니라 외부 피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불활성 기체나 트리튬 같은 경우도 외부 피폭을 고려해서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 방법은 유도 공기 중 농도, 예를 들면은 C14의 유도 공기 중 농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00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은 연간 섭취 한도인 20mSv를 피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유도 공기 중 농도인 곳에서 1시간을 머물렀을 경우는 그냥 1 유도 공기 중 농도 시간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선량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20mSv에 이르려면은 이 유도 공기 중 농도인 데서 2000시간을 머물거나 아니면은 1시간을 머물 경우에는 유도 공기 중 농도의 2000배인 곳에 머물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곱이 2000이 되는 순간 연간 섭취 한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쉽게 표현한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두 개를 곱한 식. 자, 연간 섭취 한도와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성인에게만 적용합니다. 2015년 기출입니다. DAC로 계산하는데 조건이 연간 섭취 한도가 주어져 있고 유도 공기 중 농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식 240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단위만 확인해 봅니다. 100큐렐. 조건은 2000시간 1.2. 주어진 조건하고 동일한 2400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값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연간 섭취 한도 나누기 2400 단위 동일. 계산 끝. 여기에 주어진 키와 몸무게는 혼동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값입니다. 2012년 기출. 연간 섭취 한도가 얼마인 액종을 섭취를 했습니다. 또 이런 농도로 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유 설명 물어봅니다. 섭취에 대한 설량과 근무 시 호흡에 의한 흡입에 의한 설량을 함께 계산해서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외부 설량률이 있었다면 외부 설량률도 함께 합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외부 설량은 없이 섭취와 흡입에 대한 조건만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섭취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섭취에 대한 부분은 연간 섭취 한도를 모두 섭취했을 때 20mSv입니다. 즉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20mSv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 기준량에 대한 섭취량, 알리에 대한 섭취량 비율을 구한 다음에 20mSv를 구해주면은 섭취로 인한 피폭량이 나옵니다. 설량이 나옵니다. 다음 농도를 제시했고 근무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이 농도에서
2000시간을 근무했을 때 일단 이 농도가 유독 공기 중 농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유독 공기 중 농도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기 중 농도는 이 연간 섭취 한도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2400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유독 공기 중 농도를 구했습니다. 이제 유독 공기 중 농도에 대해서 이 비율을 비교해 봐 가지고 이게 유독 공기 중 농도보다 얼마큼 높으냐 그리고 몇 시간을 근무했냐를 가지고 다시 20mS에 비교를 합니다. 기준분의 현재 농도, 기준분의 현재 농도에 대한 비율, 그거에 대해서 곱하면은 20mS. 그리고 작업 시간도 기준 시간분의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비율 곱하기 20mS라면은 이렇게 흡입에 의한 피폭설량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유효설량은 이 두 값을 더한 값입니다. 연간 섭취 한도는 연간 섭취 한도에 대한 기준은 20mS입니다. 이건 설량 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설량 한도는 확률론적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설량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간 섭취 한도도 확률론적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논이 나오는데 이 제논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즉 안정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물질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허파로 호흡을 했다 하더라도 날숨으로 바로 나와버리는 게 이 안정된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은 활성되지 않았다.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성질이 없다. 불활성 가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부 피폭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폐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피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파로 들어오긴 하지만 허파에 대한 외부 피폭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불활성 가스와 트리튬은 외부 피폭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유독 공기 중 농도 곱하기 시간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유독 공기 중 농도 곱하기 시간의 개념은 유독 공기 중 농도가 1일 때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 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유독 공기 중 농도보다 높은, 이르면 2배 되는 작업 환경에서 1시간을 근무했다면 역시 숫자가 2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독 공기 중 농도가 주어졌는데 여기보다 100배 높은 농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즉 100DAC 근무에서 1시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DAC 환경에서 1시간 근무를 한 100DAC 곱하기 시간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작업장의 환기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환기율이라는 개념은 일단 단위도 이상하고 per hour, 생각해본 적도 없는 단위이기도 어렵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작업장 공기가 있는데 1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도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이만큼 새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다시 1시간이 지나면은 완전 혼합했다는 가정하에 이만큼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또다시 이만큼의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절반이 빠져나가고 완전 환기가 되는, 즉 정해진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내부 공기에, 원래 있던 내부 공기의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자연현상, 즉 붕괴 상수가 적용된, 붕괴 공식이 적용되는
그런 조건이 환기입니다. 역시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처음에 있던 공기의 양으로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절반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기율은 지금까지 우리가 붕괴 공식에서 다뤘던 뮤나 람다 t의 이 상수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다면은 이 환기율은 그 인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 붕괴 상수와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장에 아이오다인 125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 반감기에 의해서 없어지고 동시에 환기율에 의한 반감기에서 없어집니다. 즉 전체적인 이 작업장의 전체적인 붕괴 계수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각각 구해보면 아이오다인의 물리적인 반감기 60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괴 상수, 개념이 시간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위는 시간으로 통일했습니다. 작업장 환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괴 상수,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 개념으로. 이 작업장에서 물리적인 반감기와 환기에 대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합산만 해주면, 붕괴 상수를 합산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인 붕괴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환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건 그 1시간 동안 작업했을 때 이 DAC-AR인데 아우어인데 이 1시간조차도 아마 초기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초기 농도가 이게 초기 농도가 100 DAC 아워에 나오는데 1시간 동안도 환기에 의해서 얼만큼은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 DAC 곱하기 그 1시간에 대한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환기에 의해 낮은 값을 빼고 이 나머지 실시간에서 낮아지는 이 값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탁 선량의 개념이 적용돼서 이 0시간부터 1시간까지 이 값을 적분한 값을 구해야지만이 1시간 동안에 이 DAC 아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는 이렇게 주어졌고, 이 예탁 선량에 대한 공식에다가 초기 선량 그리고 붕괴 상수 시간은 1시간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초기 농도가 100 DAC 만큼 높은 값이었지만 워낙 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적분 총량은 6.6까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환기율의 개념을 이 붕괴 상수와 연관짓는 부분, 그리고 1시간 동안의 농도를 구할 때 예탁 선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내부 피폭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선량 환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를 쓰고 숫자를 쓰는데 이 250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방사선 핵중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50년간 내부 피폭의 총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성인에 대한 예탁 선량을 계산할 때 50년을 계산한다 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선 단위를
1베큐렐당 방사성 물질에 대한 흡입 섭취 기준이기 때문에 흡입하든 섭취한 양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곱해주기만 하면은 내부 비폭량이 나와버리는 굉장히 편한 계수입니다. 흡입과 섭취를 각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테이블을 보면은 핵종에 대해서 흡입과 섭취에 대해서 값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은 흡입은 호흡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얼만큼 몸에 빨리 흡수되는 거에 따라서 빨리 흡수될 때, 중간, 천천히 흡수될 때를 구별해 가지고 각각 이 선량화산계수 250 값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호흡이기 때문에 코로 들어오는 먼지의 직경을 가지고 구별하는데 먼지 직경이 작을 경우 이 값을, 클 경우는 이 값을 적용합니다. 즉, 호흡으로 들어오는 그 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의 몸에 흡수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체 흡수 속도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핵종별로 이렇게 각각 구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호흡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직접 몸에 섭취한 경우에는 역시 다른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을 직접 곱하기만 하면은 시버트 단위로 내부 비폭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첫째, 이 직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AMDA,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건데, 먼지 같은 경우에 모양이 이렇게 원이 아니라 이런 모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직경을 정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는 그 낙하 속도를 기준으로 완전 구형인 직경 1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낙하하는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 모든 형태의 먼지들을 다 1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졌다, 공기역학적 직경을 가졌다, AMDA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5마이크로미터도 마찬가지로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인 구형의 먼지와 동일한 낙하 속도를 가진 걸 이렇게 합쳐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 크기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 5마이크로미터의 값을 적용해 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효 에너지는 이미 인간의 몸에 섭취된 후에 어떤 특정 장기에 모아져 있는 방사성 물질은 이제부터는 이 장기 자체가 방사선원이 돼서 모든 방향으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어떤 장기는 이 일방적인 피폭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분기할 때마다 이 장기 1kg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라는 게 비유효 에너지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섭취돼서 장기나 조직에 특정 단위 질량당 한 번 분기할 때마다 흡수되는 에너지, 이게 비유효 에너지입니다. 이건 비전리가 큰 베타선과 알파선에 대해 적용을 합니다. 단위는 단위 질량 한 번 분기할 때마다 흡수되는 에너지 단위를 사용합니다. 2014년 기출입니다. 비유효 에너지에 대한 설명. 비유효 에너지는 체내에 유입된 핵종이 조직 내에 침착되어 붕괴 시마다 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한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위도 붕괴 시 단위 질량당 흡수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방출된 에너지
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고요.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이면 그 알파, 베타에 따라서 비전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 단위 질량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위치든 다 전체 합산을 해서 나눠버리기 때문에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4년 기출문제. 공기의 농도가 주어졌고 공기 설량률이 주어졌습니다. 공기 중 농도는 내부 비폭을 이야기하고 공간 설량률은 외부 비폭을 이야기합니다. 작업시간은 1000시간입니다. 피폭 설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각각 구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내부 피폭을 계산하자면 공기 중 농도를 알고 있고 이 50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0값은 베큐렐을 직접 시버트로 변경시키는 값입니다. 인간의 몸에 흡수된 베큐렐을 바로 시버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얼만큼 방사선이 들어왔는지만 베큐렐 단위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기 중 농도가 이만큼이고 다행히 호흡량이 주어졌으니까 이만큼의 공기가 이만큼의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라는 개념으로 이 농도의 공기가 이 정도 호흡률로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이 잘못했나요? 작업시간이 1000시간을 있다 보니 이 단위가 베큐를 만들게 되고 베큐를 단위로 구했으니까 이 50값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바로 시버트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부 비폭을 이 50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비폭은 공간 설량률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작업 시간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납치마를 착용했습니다. 이 납치마는 방호계수가 2입니다. 방호계수의 개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치마를 했는데 설량이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즉 2를 곱하냐 나누냐라고 고민을 잠깐 했다면 당연히 2를 나눠주는 개념이고 나눠줬더니 설량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합산하면은 피폭 설량이 구해집니다.